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수업을 찍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나갑시다. 지워야 되는데. 지역국가의 성장. 놔두고. 자, 오늘 하는 데까지, 다음 강의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일본사 이제 오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어쩌면 이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내가 많이 가르쳐 봤거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본사입니다. 그리고 일본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걸 잘 섞어가지고 동아시아사에 잘 녹여가지고 이해하느냐가 아마 이 등급을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쌤도 솔직히 일본사 잘 모르고, 특히 일본 고대사 같은 경우는 쌤도 새로 공부 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쌤이라고 뭐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 응? 뭐 정유리 쌤하고 하시는 그 파트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이 파트는 굉장히 생소해요. 성장, 요새 2죠. 지역국가의 성장 2. 이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냐면 50페이지 되겠네요. 50페이지. 쌤이 중요한 걸 놔두고 갔다. 헐. 보여줄 게 있는데 갔다 와야 되나? 벌써 찍기 시작했는데 나갔다가 막 오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부러 어쩔 수 없어요. 나 지금 잠깐 교무실 잠깐 갔다 올게. 이런 왔다 촬영하다 말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우리 저 수업의 매력 아닐까요? 자, 진행합시다. 자, 이게 수업이면 이 보여줄 동영상도 있고 막 자료도 많은데 이거는 보여줄 될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중요한 거라서 이걸 어떻게 또 보여주나. 자, 지역국가의 성장입니다. 교과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5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50페이지. 이번 시간하고 요 다음 강의까지 우리 드디어 자, 일본사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본사. 이 파트를 어떻게 녹여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사는 잠깐 나왔어요. 우리 청동기 시대 야요이 문화를 얘기할 때 최초의 국가 뭐 야마타이국, 히미코 여왕에 다스렸던 야마타이국 이런 걸로 잠깐 쓱 났다가 이제 사라졌던 그 일본에 대한 얘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요걸 하기 전에 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어떤 지리적 개념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기억할 건 없고 뭐 중국처럼 막 강이 뭐가 있고 이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일본을 구분하는 큰 어떤 그 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본을 그려볼게. 놀랍게도 쌤은 일본도 그릴 줄 압니다.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애들 맞춰가지고 막 가는데 나는 남아가지고 수업 찍고 있어요. 성실한 한국 동아시아사 쌤.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대충 그리는 건데 맞겠죠 뭐. 자, 하나 빠졌지. 여기 시코쿠. 자, 대충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뭐. 자, 일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뭐 일본 할 때 뭐 이거 다 할 필요 없어. 다 할 필요 없고 일단 섬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일본 몇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갑자기 지리 시간 같습니다. 세계 지리 시간. 자, 배웠나요? 세계 지리. 자, 일본은 크게 보면 큰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뭐야?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거 어딘지 다 알겠죠? 뭐 우리나라 지도를 굳이 안 그려줘도. 여기 한반도가 여기 있지. 한반도. 아이씨, 안 할래.
이상해집니다. 자, 여기 큐슈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큐슈. 적어줄게요. 큐슈. 자, 일본의 가장 큰 섬이에요. 여기 혼슈라 부릅니다. 혼슈. 이거 다 적으면 안 되고. 여기를 혼슈라 부르죠. 본섬, 혼슈라 부르고. 요거는 뭡니까? 시코쿠라 부르는 섬이에요. 시코쿠. 알겠어요? 요거는 너는 자주 놀러 가는 홋카이도죠. 북해도 맞죠? 북해도 이 큰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했을까? 우리나라는 뭐 저기 역사를 처음 공부하면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하잖아, 맞지? 당군 할아버지가 나온 그 지역이 한반도 남부 지방입니까? 저 북쪽 지방의 저 만주 지역이에요. 알다시피 만주 어느 지역에서 이제 고고조선이 있었을 것이다. 뭐 중심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분한 얘기가 있지만 거기가 이제 고조선의 강력을 얘기할 때 보통 한반도 북부 지역을 얘기하잖아, 맞죠? 일본은 어디서 가장 먼저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뭔가 좀 문화적으로 제일 빠를까? 일본 섬에서 당근이죠. 큐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큐슈. 왜 큐슈가 가장 문화적으로 빨리 이 발달했을까? 당근이지 뭐. 여기는 한반도죠, 한반도.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 한반도. 뭐 중국과도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큐슈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가깝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뭐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든가 고대 국가 흔적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바로 큐슈 지역입니다. 한반도랑 가깝고 문화의 통로가 아마 여기였을 거랑은 너무 확실하죠. 이쪽에서 뭔가 내려왔지 않겠죠,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본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일본사 할 때 내가 여기 일본 하나 여기 지웠잖아.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거야. 일본을 상징하는 어떤 뭐 강은 잘 모르겠고, 알겠어요? 산은 있지.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거 뭡니까? 알다시피 바로 후지산이죠. 후지산. 이상하게 생겼지만 후지산이 이쯤에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후지산을 기준으로 좀 지리적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 후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후지산 요 서쪽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관서지방이라 불러요. 관서. 요 후지산을 기준으로 동쪽을 뭐라 부를까? 당연히 관동이라 부르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너네 되게 모릅니다. 관서지방을 갖다 일본말로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일본사의 가장 어려운 용어는 용어적인 거야. 용어적인 거. 우리 한자로 쓰면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관동지방, 관서지방 이런 말 태백산맥 기준으로 나누잖아. 지리 시간에 배워주고 있죠. 그 일본도 이게 중요한 건 관서, 관동을 나누는데 관서지방을 갖다 일본말로 간사이라 불러요. 간사이. 간사이. 너네 그 우동도 간사이식이 있잖아. 간사이식. 간사이식 우동을 보통 어디를 얘기하냐면 오사카식 우동이라 얘기 부르죠. 당연히 간사이에 오사카가 있는 거겠지. 오사카가 어딘지 압니까? 이쯤에 있죠? 그쯤 됩니다. 알겠어요? 오사카. 알겠어요? 교토. 이런 지방을 간사이라 부르고, 관동지방을 뭐라 부를까? 관동지방. 관동지방을 간토라 불러요. 간토. 끝! 일본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알겠습니까? 뭐 강들 다 배울 필요 없어.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일본사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 간사이, 간토. 간토 대지진 들어봤을 거야. 관동 대지진 하기도 하지만 더 흔한 말로 간토 대지진 부르지. 간토라 부르는 거야, 그냥. 이러니까 간토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지금 일본의 수도 도쿄잖아, 도쿄. 도쿄가 여기 있죠. 관동 대지진, 간토 대지진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뭐 동북지방 뭐 이런 거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일본사 그까지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 4개의 섬과 특히 이제 간사이와 간토 지방의 역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어디서부터 역사가 시작될까? 일본의 역사는 간토 지방일까? 간사이 쪽일까? 당연하죠. 이 지방에서부터 먼저 이제 뭔가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일본 고대 국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우리 배운 거라서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쫙. 자, 일본의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지. 국가가 등장한다는 거는 이미 청동기라든가 철기와 관련된 어떤 그
기술이 들어와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게 있어야지. 이게 국가라고 청동기, 철기 이런 거 있잖아.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이런 애들이 있어. 아, 청동기가 시작되니까 국가가 만들어졌구나.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고차원적인 지배층이 만들어져야 이제 이런 철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지금 뭐 항공모함, 전투기 이런 거 너네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 항공모함을 니 혼자 만들어 봐봐. 한 수천 년 걸릴 겁니다. 그거 만들어봤자 뜨지도 않을 것 같고. 맞죠? 마찬가지라 이 당시 청동기나 철기는 고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국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청동기가 시작됐으니 국가가 탄생했구나. 이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청동기라고 하는 이 청동기 문화, 이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 문화가 처음 시작된 거는 언제냐면 일본에서는 기원전 3세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3세기. 기원전 3세기. 이 됩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AD 대충 3세기 요까지를 갖다가 일본의 청동기 문화가 꼽혔던 시기라고 보거든요. 알다시피 일본의 청동기 문화는 청동기와 함께 뭐가 같이 시작된 거야. 이거 했던 거지. 철기 문화가 함께 들어왔다는 거. 요런 건 했던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일본의 청동기 문화를 갖다가 아까 했던 거 야요이 문화라고 우리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일본의 고대 국가는 길게 잡으면 기원전 3세기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바로 규슈 지방 어딘가부터 국가는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일본의 고대 국가들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국가들의 어떤 뭐 역사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역사서를 하면 뭐 일본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되게 고대사 부분이 뻥튀기 된 것도 많고 일본 내에서도 그 일본서기의 어떤 고대사 부분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도가 너무 틀려가지고. 이해됩니까? 뭐 역사서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건 맞는데 우리나라 삼국사기보다 더 허접해. 어떤 뭐 정확도에 있어가지고는.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시대에 나왔던 삼국사기가 이 고대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무령왕릉 지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확하거든요. 하여튼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고대사가 시작됐다는 건 확실한데 정확한 역사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당시에 국가들이 중국과 교류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자, 중국과 교류의 흔적이 좀 남아있어요. 일단은 AD 1세기경에 AD 1세기면 기원후 1세기면 중국은 무슨 시대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 것들이지. AD 1세기는 중국의 한나라야. 후한시대예요. 후한시대. 이해됩니까? 이때는 후한과 교류했던 흔적 자체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 있어. 알겠어? 증거가 바로 이게 셈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700년대에 그 어떤 논두렁에서 발견이 됐대요. 논두렁에서 금인이라고 하는 건데 금인.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교무실 갔다 온 거야. 금으로 만든 도장이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금인인데 금인에 보면 친위 외왕이 아닌데 친위 노국왕 친위 노국왕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새겨진 금인이 발견됐어.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이거 후한의 광무제가 발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광무제 이해됩니까? 자, 갑자기 일본사 훅 들어왔는데 자, 이 광무제 시절에 중국의 광무제요. 이거 삐져나가서 안 보이겠다. 요건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 당시 후한과 교류했던 흔적. 알겠습니까? 이 금인이라고 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러려고 내가 지금 뛰어갔다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붙일 수도 없잖아. 보이나? 헐. 자, 한번 볼게. 확대하면 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동영상 할 때 있잖아. 자, 금으로 만든 인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 글자가 친위노구광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한나라 후한 때 광무제가 발행했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국과 이 규슈 지방의 어떤 나라와 분명히 국가가 교류했다는 거는 여기 국가가 있다는 뜻이지. 이해됩니까? 이걸 갖다가 한나라 아까 광무제가 발행해서 뭐 개인한테 줄 리는 없잖아. 이해됩니까? 내가 무슨 광무제 찾아가지고 이 도장 하나 파주세요 하면 파줍니까? 한 국가의 어떤 그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신이 오면은 이제 너 이거 써 이게 보내주는 게 금인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당시에 어쨌든 일본은 적어도 1세기경에는 이런 어떤 좀 국가가 탄생했지 않을까. 알려진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일본은 국가 탄생과 발전이 굉장히 늦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고조선 망하고 옥조동예 막 한 번 더 망하고 이제 막 고구려가 성장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이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국가 같은 어떤 세포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해됩니까? 되게 늦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일본의 발전 과정이고 좀 놔둘게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하려고 안 그랬는데 괜찮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당시에 일본의 이 3세기 기원전 3세기와 기원후 3세기 사이에 국가로 알려진 나라가 하나 더 알려져 있는데 얘들아 이거 밑에 또 보이나 모르겠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AD 3세기경에 알려진 3세기경에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일단 이 3세기경에 200년이 흘렀잖아. 이 북부지방에는 아마 많은 국가들이 있었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세기경에 한 3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아마 북큐슈 지방 여기에 존재했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보이나요? 또 잘린가요, 이거? 이제 밑에서 잘리겠다, 요. 자, 밑에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게 이때 등장합니다. 야마타이. 이거는 야마타이국. 이거는 쌤이 저기 옛날에 야요이 시대 설명할 때 나왔던 거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야마타이국. 이 야마타이국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이 위지동이전이라고 하는 이 당시 너네 이제 했으니까. 근데 중국사 할 때 한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무슨 시대로 접어들어요? 위초오라고 하는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지. 그건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 위나라가 발행한 역사서야. 위서. 알겠습니까? 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지 외인전에 보면 야마타이국이랑 하는 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야마타이국. 그러니까 여기 야마타이국에 보니까 다스렸던 사람이 히미코래. 히미코. 이제 이 얘기가 쌤이 그 야요이 시대 설명했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쨌든 이 야마타이국이 지금 3세기 때 나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일본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 게 너무너무 기록이 너무 희박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적어도 일본은 AD 3세기에서 이게 야요이 청동기가 처음 보이는 게 이때거든요. 기원후 3세기 요 사이에는 적어도 뭐가 등장했다는 거, 후한과 교류할 수 있었던 이 정도 되는 나라가 등장했다든가, 야마타이국과 같은 나라들이 요 시기에 이제 드디어 세포처럼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 30여 개 나라 중에 가장 셌던 나라가 야마타이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여기 보면은 친위외왕, 여기 이게 어디에 적냐? 이게 너무 좁으니까 약간 막 잘리니까. 여기 보면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렸거든요. 친위노구광 말고 친위외왕. 그래서 히미코 여왕이 그렇게 불렸대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AD 3세기 경에는 적어도 국가가 등장했었고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국가는 등장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자, 이제 계속 갑시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국가가 탄생했다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볼게요. 그것만 하고 오늘 다음 강의 찍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본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자, 이 다음이 되겠죠. AD 3세기에서 AD 6세기 사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시기에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야. 삼국시대. 자, 요 시기에 일본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국가 발전. 어떻게 성장했을까? 우리도 늘 알다시피 한 인간이 뭔가 뭐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뭐 밥만 먹으면 성장할 수 있지. 그렇지만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혼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적어도 유아원도 뭐 어린이집도 가고 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해야지 어떤 우리가 외부의 지식을 조금씩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교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일본도 이렇게 탄생은 했지만 이것도 한반도에서 들어왔던 어떤 청동기 문화의 영향이 컸던 거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지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네 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교류와 선생님과의 교류와 그다음 너네가 뭐 인터넷 보고 하는 그런 지식들과 이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이제 너네가 성장하는 거야. 잡소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일본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문화 유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발전을 보여주는 게 4세기예요, 4세기. 4세기에 와가지고 일본이 갑자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게 뭘까요? 들 그렸어. 갑자기 일본에서 이렇게 커다란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게 무덤입니다. 놀랍게도. 빠밤. 자, 이제 빼고, 이제. 보이나요? 내가 이거 가지고 뛰어갔던 거야, 씨. 자, 진짜 막, 이런 수업을 진짜 내가 붙어라. 여기 있네. 자, 이걸 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사카 상공에서 보면은 이런 커다란 무덤이, 그거 가면 몰라. 알겠어요? 쌤이 이게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뭐 사진도 찍고 다 있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뭐 이렇게 수업해야 되니까, 이게 오사카에서 보면 상공에서 찍어야지만 보일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규모가 피라미드보다 커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커다란 무덤이 등장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무덤의 양식 자체를 갖다가 전방후원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방후원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무덤 요 중간에는 파란색 있나? 지금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종 쳤는데 파란색이 없네. 헐, 파란색 없어? 에이씨, 그냥 일로 할게. 중간에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호수같이 돼 있고, 얘들아 꼭 찾아보세요. 전방후원, 이 오사카에는 이 전방후원부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 갑자기 생각나 놈. 다이소 아닙니다. 다이센 고분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검색해보세요. 너네 동영상 보면서. 다이센 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센 고분. 이게 이제 오사카에 있는 무덤 중 가장 큰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건데, 중간에는 이게 이 호수예요. 이게 물을 두르고요. 이 중간에는 이제 이게 무덤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보면 중간에 약간 네모나잖아, 맞지? 여기가 맞지? 이 부분이 네모나고 뒷부분은 또 동그래요. 그래서 전방, 앞쪽에는 네모나고 뒤쪽에는 후원은 동그랗다.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 양식인 거야. 우리 고대
뭐 고구려 양식 하면 뭐 돌무지 무덤 이런 거 나오잖아. 뭐 돌무지 무덤 뭐 신라 같으면 돌무지 덧날 무덤처럼 이 무덤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덤 양식이 앞쪽은 네모나고 뒤쪽은 동그란 어떤 그 무덤의 형식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이 어딘가에 어떤 묻혀 있는 거야 무덤이. 이해됩니까? 이거 아직 발굴을 안 했대요. 이게 천안가의 어떤 무덤이라 해가지고 한번 발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무덤 양식만 확인하고 부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막 발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다이센 부분으로 알려진 이 전방 후원본이 4세기에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이해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갑자기 뭐 국가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막 확 커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등장하잖아. 아마 4세기 때는 잘 생각해봐. 이 4세기, 5세기는 한반도가 무슨 시기였습니까? 4세기, 5세기. 한반도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한반도. 알겠어요? 한반도는 치열한 어떤 전쟁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당연히 이제 한반도에서 누군가가 건너와가지고 일본에 이런 커다란 무덤을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건데,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는 건 아니야. 이게 어쨌든 외부의 어떤 큰 세력이 열도로 넘어와가지고 이런 걸 양식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4세기 때부터 일본은 갖다 뭐라 부르냐면 야마토 정권이라 부릅니다. 자, 오늘 되게 일본사를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참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발전했었던 3세기 이후 4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일본 이제 토착이 어떤 그 호족 정권이라 불려요.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거는 왕의 무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강력한 지역 세력 중에 하나가 이런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호족 세력이 등장하고 이 호족 세력이 어떤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족 세력은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이 의문,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맞아요.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온 누구? 이거 지금 잘리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나오나? 여기까지는 나오네. 딱 나오네. 자,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온 도외인의 영향인 거는 확실해 보여요. 보이죠? 도외인. 알겠습니까? 도외인은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 물론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거야. 중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근데 도외인 하면서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어. 우리 이 일본으로 건너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뭡니까? 바로 백제죠.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고구려인. 그 다음에 이때는 가야도 있었거든요. 가야인. 이런 사람들이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었던 것 같고, 이게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일본의 3세기에서 6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미스테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백제인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했던 건데, 이거는 아지끼, 왕인박사,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와가지고 문화를 전수하고, 뭐 있었어? 아지끼 왕인은 천자문, 노노와 천자문을 전해줬다고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 고구려인 중에 대표적인 일본에서 건너와서 활동했던 사람 누구 있었어요? 담징과 해자. 기억납니까?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알려졌던 해자. 이런 사람들. 담징, 종이와 먹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고 알려져 있죠. 연자방아 이런 것들. 얘네들 연자방아를 몰랐던 것 같아. 연자방아 알죠? 이게 소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빻는 거 있잖아요. 연자방아. 종이와 먹인데, 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 너네 호류사의 금당벽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호류사 금당벽화.
하여튼 뭐 단지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뭐 종이와 먹인데 뭐 얘는 종이와 먹도 못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